뭐야? 남자도 있는 거야? 어머니 정말 주책이시네. 남자가 있어서 그동안 우리를 찾지 않고 살았나 봐.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그냥 돈이나 좀 받아가자.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숨어서 어머니를 지켜봤다. 처음에는 면목이 없어서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돈이 궁해지자 결국 문 앞까지 찾아오게 된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문을 연다. 니들이 여긴 왜 왔니? 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한다. 그녀는 차갑게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본다. 며느리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어머니한테 빈정거리기 시작한다.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아들과 며느리를 보는 순간 반가운 마음도 들었지만 마음을 단단히 잡아본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시골에 남아있는 논이라도 팔아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진다. 그 논 학교에 기부했어. 맙소사 뭐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기겁하며 서로를 바라본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67세 이순애 씨입니다. 시장에서 야채를 팔아 꼬마 빌딩까지 살 정도로 열심히 살아온 분이십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권유로 야채 가게는 접고 손주를 봐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사 자리. 손자가 밥상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며 밥을 흘리며 먹고 있다. 민호야, 밥 먹을 땐 핸드폰 그만 보고 밥 먹어야지. 민호야, 이야기하면서 밥 먹자꾸나. 귀여운 손자. 오늘 학교 생활은 어땠니? 할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짜증이 나려고 하네. 어머,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민준아, 예의는 중요한 거란다. 며느리가 눈을 흘기며 시어머니를 쳐다본다. 어머니, 애한테 왜 그러세요? 요즘 애들 다 이렇게 밥 먹어요.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밥 못 먹겠네 정말. 스트레스는 나도 받는다. 아이가 잘못하고 있으면 알려줘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니니? 기본 예절은 알려줘야지.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엄마, 그냥 민준이 방식대로 놔두세요. 요즘 애들은 다르다고요. 그렇다고 어른한테 버릇없이 굴면 안 되지 않니? 내가 너 어릴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고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진다. 어머님, 우리 방식대로 키우고 있으니까 간섭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생활 방식이랑 안 맞아요. 그리고 손자 기죽여서 좋으세요? 엄마, 그냥 민준이 방식대로 놔두세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그러니?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마시고 그냥 식사하세요. 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다. 하지만 이어지는 며느리의 한마디가 결정타를 날린다. 사실 어머님,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이 나오자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뗀다. 너희 나한테 나가라는 거니? 엄마, 우리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경제적으로도 부담되고. 부담. 너희 집 이거 다 누구 돈으로 산 줄 알아? 이 집 내 재산으로 마련해 준 거야. 내가 너희에게 부족한 거라도 해줬니? 그렇다고 평생 같이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을까? 한때는 손을 꼭 잡고 웃으며 함께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같은 집에 있어도 맘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모든 게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걸까? 어머니는 작은 짐 가방을 싸면서 과거를 떠올린다. 며칠 전 있었던 식탁에서의 싸움이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생각난다. 아들의 차가운 표정, 며느리의 억장이 무너지는 말투,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내쉰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10년 전. 그때는 모든 게 달랐다. 며느리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아들은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다. 큰 창문 너머로 야경이 보이는 레스토랑. 고급스러운 음식이 식탁 위에 놓여 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어머나, 며느리가 생기니 이런 데도 와보네. 너무 비싸 보이고 좋구나. 엄마,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잘 살잖아요. 엄마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가끔은 이런 데서 좋은 음식도 드셔야죠. 앞으로 좋은 곳도 많이 다니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말처럼 좋은데 많이 다녀야겠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어서 복이 많다. 나는 며느리는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살짝 잡아주고 아들은 든든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이 가족이 평생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액자를 바라본다. 그 안에는 환하게 웃으며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다. 웃으면서 여행 갔던 사진이구나. 바다 앞에 와보니 정말 좋구나. 내가 평생 이렇게 여행 올 일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다 너희 덕분이다. 어머니는 여행 사진을 보며 예전 기억을 떠올린다. 따뜻한 눈물이 흐른다. 그때는 그렇게 날 아꼈으면서 왜 이렇게 변한 거니?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그때 사기만 안 당했어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사건은 7년 전에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울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다. 손에는 한 장의 문서가 들려 있다.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땅을 매입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사기였습니다. 매입하신 땅이 허가받지 않은 지역이라 투자금 전부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담보로 잡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내 꼬마 빌딩은 이제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네, 어르신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바닥을 바라봤다. 엄마, 대체 왜 그런 사기에 넘어가셨어요? 정말 어머님이 이런 실수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자신이 이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어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는다. 그런 그녀의 귓가에 며느리의 냉정한 말이 다시 떠오른다. 어머님, 우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고 조용히 가방을 닫는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이제는 떠날 때였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번 집안을 둘러본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쓸쓸하게 웃는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그녀는 조용히 짐을 챙겨 집을 떠나기 시작한다. 문이 찰칵 닫히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 기차역에서 내린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본다. 눈앞에는 어린 시절 뛰어놀던 들판과 오래된 마을길이 보인다. 정말 많이 변했네. 그래도 이곳은 아직도 내 마음속 고향이야. 어머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음을 내딛는다.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작은 집을 구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시작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며 하루를 보냈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이고, 순애 씨 덕분에 식당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쉬엄쉬엄 하세요. 아직 건강한데 무얼 일하는 게 재미도 있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그나저나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시골로 내려와서 외롭진 않아요? 뭐 처음에는 그랬지요. 하지만 여기서 일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너무 힘들면 말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가족 같은 거니까.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점점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있었다.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생각도 점점 옅어졌다. 지역 특산물 행사가 열리는 날 어머니는 자원봉사자로 행사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오가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일손을 돕던 중 그녀의 눈앞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한 남자가 단정한 양복을 입고 행사장에 들어왔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깔끔한 외모, 중후한 분위기, 그녀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순애야, 정말 너 맞니? 정수, 이정수 맞아. 이게 얼마만이야? 순간 50년이라는 세월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느낌이었다. 눈앞에 서 있는 그는 바로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소꿉친구였다.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곧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그런데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내가 지역 행사 후원도 하고 있어서 가끔 내려오거든. 그런데 여기서 널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전화번호라도 주겠어?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건넨다. 그래. 나도 연락할게. 그렇게 두 사람은 50년 만에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점점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삶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게 되었다. 순애야, 오늘 하루는 어땠어? 뭐, 늘 그렇지. 식당에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런데 너는 요즘 바쁘겠다? 그래도 내 목소리 듣는 시간이 제일 좋다니까. 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며 창밖을 바라본다. 그리고 자신이 설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할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고향을 찾았고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며 추억을 나누었다. 순애야, 내가 너 좋아했던 거 알아? 그래. 몰랐는데, 너가 갑자기 서울로 가는 바람에 소식이 끊겼지.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지 않을까? 5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인연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앞으로 남은 시간 나랑 같이 보내는 건 어때? 어머니는 놀란 듯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짓는다. 정말 괜찮겠어? 순애야, 나는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어.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그리고 그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어.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고 할아버지는 고향에 집을 사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행복해도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었다. 민준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 그녀는 손주를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어머니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그녀를 찾아온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꽃을 다듬고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감은 틀리지 않았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낡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바로 아들과 며느리였다. 우리 엄마 정말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여보, 저 광경은 뭐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자식 버리고 살림을 차린 거야? 남자도 있는 거야? 정말 주책이네? 내가 창피해서 못 살아. 남자가 있어서 그동안 우리를 찾지 않고 살았나 봐. 진짜 대박이네. 아니,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말이 돼? 우리 때문에 힘들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그냥 돈이나 좀 받아가자.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숨어서 어머니를 지켜봤다. 처음에는 면목이 없어서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돈이 궁해지자 결국 문 앞까지 찾아오게 된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문을 연다. 니들이 여긴 왜 왔니? 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한다. 그녀는 차갑게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본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어머님, 오랜만에 뵙네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엄마 남자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나간 거야? 하늘에 계시는 아빠 생각은 안 하고 너무하시네요. 뭐라고? 남자가 생겨서 너네 집에서 나왔다고? 정말 내가 집을 나온 이유를 모르니?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잘 챙겨드렸는데 엄마가 집을 나갔잖아요. 뭐라고? 어이가 없구나. 여보, 그만해.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어머니 남자 생긴 거로 따지러 온 게 아니잖아. 그런데 어머니, 좀 섭섭하긴 하네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엄마,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돈 좀 모아보려고 집 팔아서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투자에 실패해서 빚이 생겼어요. 집을 팔았다고 그냥 착실히 회사 다니면서 너희끼리 알콩달콩 살면 되는데 무슨 주식 투자를 하니? 나는 너희들한테 해줄 거 풍족하게 다 해줬다. 더 이상 해줄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억지 눈물을 흘리려 한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그들의 말에 순간 황당함을 느낀다. 그리고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그래, 결국 돈이 필요해서 날 찾아왔구나.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릴 때는 돈도 없고 쓸모없는 노인네였겠지. 그런데 지금은 돈이 필요하니까 다시 찾아온 거냐?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럼 뭐, 내 전 재산 다 팔아서 너희 빚 갚아주기라도 할까? 예전처럼 다 퍼주고 나서 또 버림받게?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때 잘못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간절해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 당시 시골에 논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알아보니깐 그때는 땅값이 쌌지만 지금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머니, 시골에 남아있는 논이라도 팔아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민준이 학원도 보내야 하고 저희 여행도 가야 하고 옷도 사야 하는데 다 못하고 있어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진다. 그 논 학교에 기부했어. 맙소사 뭐라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부라고요? 오빠 어머니 미치셨나봐. 기부래, 기부. 아들과 며느리는 기겁하며 서로를 바라본다. 내가 날 버린 그날, 난 너도 버렸어. 내가 필요하던 돈,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아들과 며느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다. 한순간에 마지막 희망마저 날아간 것이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 민준이 생각은 안 하세요? 불쌍한 민준이. 할머니가 돈 한 푼 안 주신 걸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해외여행도 못 가게 하고 정말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무슨 재미로 살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냉정한 표정으로 등을 돌린다. 정말 어이가 없구나. 누구 탓을 하는 거니? 밥상에서 손주한테 예절에 관한 말 한마디 했다고 나한테 어떻게 했니? 생각 안 나니? 그때를 생각하며 어머니는 열분을 토한다. 내가 나를 버릴 때 나는 죽고 싶었어. 그런데 넌 단 한 번도 나를 걱정한 적이 없었지. 3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나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고.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인다. 아들도 손을 떨며 고개를 숙인다.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날 찾니? 돌아가라. 난 더 이상 너희 은행이 아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울상을 짓지만 어머니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차갑게 등을 돌린다. 이제야 진짜 자유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 거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린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절망 속에서 집 앞에 주저앉고 만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련한 미소가 떠올라 있다.